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폴란드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 하지만 그의 생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첨단 T-50 시뮬레이터, 눈을 의심케 한 FA-50의 기동성, 그리고 한국 조종사들의 믿기지 않는 실력까지 무시해서 경외로, 그리고 사랑으로 바뀐 한 남자의 여정.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2년 늦가을 폴란드 공군 본부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FA-50 도입 결정과 함께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를 포함한 조종사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죠. 미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데 왜 하필 한국이야? 경력 25년 차 브로니스와프 대령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영국 공군과 함께 싸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폴란드 공군인데 이제 와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삼성이나 현대 말고 뭐가 있지? 젊은 중위 하나가 빈정거렸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의료 지원 보낸 나라 아닌가? 다른 동료가 거들었죠. 저도 솔직히 의구심이 컸습니다. F-16을 조종하던 저에게 한국산 전투기는 낯설기만 했죠. 선임 조종사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동양인들이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기껏해야 미국 기술 베낀 정도 아닐까? 교육 파견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을 때 동료들의 시선은 동정 섞인 조롱이었습니다. 스톨라레크, 김치나 실컷 먹고 와. 한글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농담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죠. 출국 전 브리핑에서도 부정적인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공군, 글쎄, 미 공군 덕분에 겨우 유지되는 수준 아닌가.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FA-50도 결국 로키드 마틴 도움 받아 만든 거잖아. 아내 카타지나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딸 마리아는 지도에서 한국을 찾으며 물었죠. 아빠, 여기가 한국이야? 폴란드보다 훨씬 작은데. 출국 전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K-팝, 삼성, 김치, 군사 관련 정보는 찾기 어려웠죠. 과연 이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행운을 빈다. 야체크. 상관이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빨리 돌아오게 될 거야. 누군가 속삭였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폴란드 공군의 자부심을 떠올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 내가 여기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말이죠.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부터 놀라움은 시작됐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 효율적인 입국 심사, 그리고 영어로 된 완벽한 안내 표지판.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후진국이 맞나?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국 공군 장교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야체크 스톨라레크 소령님, 환영합니다. 저는 김준호 소령입니다. 제1전투비행단까지 안내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본 한국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첨단 빌딩들, 그리고 체계적인 도로 시스템. 김소령이 설명했죠. 이 고속도로는 1970년대에 건설됐습니다. 당시엔 차가 별로 없어서 비행기 이착륙 훈련도 했죠. 비행기 이착륙을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유사시를 대비한 거였죠. 한국은 항상 전쟁에 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비된 활주로, 최첨단 경납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비사들. 폴란드의 어느 기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우리 비행단은 1951년 창설됐습니다. 김소령이 자부심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수많은 에이스 파일럿들이 탄생했습니다. T-50 시뮬레이터 훈련장에 들어섰을 때는 경악했습니다. 최신 버전의 시뮬레이터가 즐비했고 각종 비상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이건 우리가 폴란드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진보된 시스템인데요. 교관대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1982년부터 자체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T-50은 그 결실이죠. 시뮬레이터도 우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한국 공군의 교육 체계를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퍼스트 인, 레스트 아우트 정신으로 훈련합니다. 비행단장이 설명했죠. 전투 조종사 양성 과정은 3년 6개월이 걸립니다. 기초 군사 훈련부터 고등 비행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죠.
더 놀라운 건 교육의 강도였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훈련이 일상입니다. 비행 전 4시간 브리핑, 비행 후 3시간 디브리핑은 기본이죠.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정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한국 조종사들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KF-16에서 T-50 교관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창호 소령이 말했죠. 한국 공군 조종사들은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석사 학위는 기본이고 박사 과정 중인 조종사도 많습니다. 첫 비행을 앞둔 브리핑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기상 정보, 항로 분석, 비상 절차까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밀했죠.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김소령이 설명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조종사들은 체력 단련실로 향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체력 훈련을 합니다. 젊은 대위가 말했죠. G-포스를 견디려면 강인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첫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그런 곳이 아니다. 폴란드 공군이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T-50 실제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T-50 조종석에 앉았을 때 먼저 놀란 건 인체공학적 설계였습니다. 모든 계기와 스위치가 손에 닿는 완벽한 위치에 있었죠. 한국인 평균 체형뿐만 아니라 서양인 체형까지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정비사가 설명했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F404 엔진의 안정적인 작동음. 이륙 준비 완료. 제가 무전했을 때 관제탑의 응답은 명확했습니다. T-50 활주로 18L 이륙 허가. 이륙하는 순간 T-50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경쾌한 가속력, 민첩한 기동성, 그리고 놀라운 안정성. 폴란드의 낡은 미그-29와는 차원이 달랐죠. 믿을 수 없네요. 이 반응성은 편대비행 훈련에서 한국 조종사들의 실력을 실감했습니다. 칼 같은 대형 유지, 정확한 고도와 속도 조절, 입원기, 좌선의 30도, 리더의 지시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은 예술이었죠. FA-50 전환 교육이 시작됐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무장 통제 시스템, 전자전 장비까지 모두 최신 기술이었죠. 이 정도면 경공격기가 아니라 다목적 전투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FA-50은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죠. 무장교관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정밀 유도폭탄 운용도 가능하고 공대공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비 현장을 견학했을 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비 매뉴얼은 AR 증강 현실로 봅니다. 젊은 정비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고장 진단도 AI가 도와줍니다. 정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죠. 한국의 항공기 정비 기술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FA-50의 가동률은 90%가 넘습니다. 정비 반장이 설명했죠. 예방정비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어서 큰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품 국산화율이었습니다. 주요 부품의 70%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기술 장교가 자부심 있게 말했죠. 엔진만 수입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 기술입니다. 야간 비행 훈련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야간 비행 훈련 시간이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김소령이 설명했죠. 북한의 야간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계기 비행 훈련에서도 한국 공군의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기상이 나빠도 훈련을 강행합니다. 기상 장교가 말했죠. 실전은 날씨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전투기동 훈련에서 G-포스를 체험했을 때 한국 조종사들의 체력이 왜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구지까지 견딥니다. 의무장교가 설명했죠. 특수 제작된 G수트와 호흡법 훈련 덕분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비상상황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실전 같았습니다. 엔진 정지, 유압 계통 고장, 조종 계통 이상, 모든 비상 상황을 숙달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교관이 엄격하게 말했죠. 3주차가 되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기술력은 나토 기준으로도 최상위권이었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김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왜 폴란드가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는지. 주말이 되자 한국 동료들이 저를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KTX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40분. 폴란드보다 빠른데요? 제가 놀라자 이창호 소령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효율적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기가 남산타워, 저쪽은 63빌딩입니다. 김소령이 안내했죠. 서울은 1000만 인구의 메가시티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놀란 건 시스템의 체계성이었습니다. 모든 역에 번호가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죠. 깨끗한 차량, 정확한 시간,
그리고 와이파이까지.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 편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소령이 진지하게 말했죠. 전시물을 보며 저는 한국이 겪은 아픔과 그것을 극복한 저력을 느꼈습니다. 폴란드도 2차 대전에 상처가 있죠. 제가 말하자 이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나라들이니까요. 점심은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여름엔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긴다. 는 설명이 흥미로웠죠. 인삼과 대추, 찹쌀이 들어간 닭 요리는 건강식 그 자체였습니다. 오후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1395년에 지어진 조선 왕조의 정궁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긴 역사에 감탄했죠. 수문장 교대식을 보며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엔 강남의 식당가로 갔습니다. 오늘은 한국 BBQ를 경험해보세요. 갈비와 삼겹살, 다양한 반찬들, 특히 상추에 싸먹는 쌈 문화가 신기했죠. 이게 바로 한국의 공동체 문화입니다. 김소령이 설명했습니다. 건배, 소주잔을 부딪히며 한국식 회식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한국에선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마음을 열죠. 격식 없는 대화 속에서 진정한 우정이 싹 텄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안전합니다. 이소령이 말했죠. 24시간 편의점,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들, 치안이 좋아서 가능한 일이죠. 다음 날은 부산으로 갔습니다. KTX로 2시간 반.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죠. 해운대 해변의 아름다움, 자갈치 시장의 활기,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부산은 임시 수도였습니다. 김소령이 설명했죠. 이곳에서 대한민국이 버텼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죠. 광안대교의 야경을 보며 저는 한국의 발전상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이곳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변화였죠. 기지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만 발전한 게 아니다.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에 성공한 나라다. 훈련이 깊어갈수록 한국 조종사들과의 유대감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김준호 소령관은 비행 파트너로서 완벽한 호흡을 맞췄죠. 스톨라레크, 오늘은 2대2 공중전 훈련입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블루팀, 상대는 이창호 소령팀입니다. 모의 공중전은 치열했습니다. 적기 20방향. 김소령의 경고에 즉각 반응했죠. 한국 조종사들의 상황 판단력과 순발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굿잡, 야체크. 성공적인 회피 기동 후 김소령이 격려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하늘에서는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했죠. 야간 비행 훈련 중 제가 실수했을 때의 일입니다. 계기 판독을 잘못해 고도를 급격히 낮췄죠. 고도 주의. 김소령의 침착한 경고 덕분에 즉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착륙 후 김소령은 질책 대신 조언을 해줬습니다. 야간엔 공간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계기를 믿으세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죠. 한국 공군의 팀워크 정신은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영웅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편대장이 말했죠. 전체의 승리가 개인의 승리입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전통은 뭐가 있죠? 이소령이 물었습니다. 서로의 군대 문화를 공유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죠. 폴란드도 나토 훈련에 자주 참가하시죠? 그럼요. 발트의 상공 초계 임무도 수행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전문성을 인정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에는 함께 구보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뛰며 동료애를 키웠죠. 힘들 때 서로 격려하며 완주했습니다. 주말 축구 시합도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vs 폴란드 공군. 농담 섞인 대결이었지만 승부욕은 진짜였죠. 2-2 무승부로 끝났지만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소령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도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6.25 참전 용사셨죠. 부대를 이은 군인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2차 대전 때 영국에서 싸웠습니다. 제가 답했죠.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세대지만 같은 하늘을 나는 전우였습니다. 훈련 막바지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스톨라레크 소령은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마쳤습니다. 교육대장의 평가에 한국 동료들이 박수쳐줬죠. 당신은 이제 한국 공군의 명예 멤버입니다. 김소령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진정한 전우를 얻은 기분이었으니까요.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한국 공군에 대한 제 인식이 180도 바뀐 거죠. 처음 왔을 때와 지금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김소령이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변화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전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백했죠. 기술 후진국,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그런 편견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 공군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끊임없는 자기 개발, 완벽주의적 훈련 문화. 폴란드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국방 자주성도 놀라웠습니다. 자체 전투기 개발, 높은 부품 국산화율,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 진정한 군사 강국이더군요. 어느 날 저녁, 기지장교 클럽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비행단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 말에서 한국인들의 절박함과 의지를 느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폴란드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뮬레이터 활용법과 체계적인 디브리핑 문화를요. 우리도 폴란드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김소령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폴란드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훈련 마지막 주, 저는 한국 공군 참모총장을 예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톨라레크 소령의 훈련 성과가 매우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참모총장의 격려가 뜻깊었죠. 한국 공군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폴란드에 돌아가서 꼭 전하겠습니다. 제 진심 어린 답변에 참모총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수료식 날, 저는 최우수 훈련생 상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조종사 중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평가에 자부심을 느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건 한국 동료들의 축하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조종사입니다. 이창호 소령의 악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세요. 환영합니다. 마지막 비행을 앞두고 김소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폴란드로 돌아가면 무엇부터 하실 건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죠. 먼저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한국 공군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가 도입해야 할 시스템들을 제안할 거예요. 특히 한국의 조종사 양성 체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3년 6개월의 체계적 교육, 이론과 실습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 문화. 이건 정말 본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안전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고율이 낮은 비결이 뭔가요? 제 질문에 김소령이 답했죠. 철저한 예방정비와 표준 절차 준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문화죠. 기지를 떠나는 날 아침, 많은 한국 동료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야체크, 꼭 다시 만나자. 진심 어린 작별 인사에 가슴이 뭉클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아니요,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답했죠. 한국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봄, 저는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날 때의 제 마음은 복잡했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야체크, 살아서 돌아왔네. 농담조의 인사였지만 그들의 표정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죠. 다음 날 공군 본부에서 첫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죠. 자, 스톨라레크 소령, 한국에서 뭘 봤는지 들려주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공군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회의실이 술렁였죠. 먼저 한국의 조종사 교육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입대부터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까지 3년 6개월, 매 단계마다 엄격한 평가가 있고 탈락률도 높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한 대령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도 높은 조종사를 양성하죠.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입니다. T-50의 성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최신 항전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특히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서 있습니다. 정비 시스템의 효율성도 강조했습니다. FA-50의 가동률은 90% 이상, 예방정비 체계가 완벽해서 중대 결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의구심 어린 질문에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정말 철저합니다. 한국 조종사들의 전문성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영어도 유창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죠.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제 건의에 장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시뮬레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디브리핑 문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보고를 마치자 공군 참모차장이 말했습니다. 스톨라레크 소령, 자네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워온 것 같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만들어보게. 그 후 몇 주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폴란드 공군 교육 시스템 개선안을 작성했습니다. 시뮬레이터 훈련 시간 확대, 체계적인 디브리핑 도입, 안전 문화 강화 등이 포함됐죠. 동료들도 점차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발전했다니. 회의적이던 브로니스와프 대령도 인정했죠.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FA50 도입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했습니다. 스톨라레크 소령이 한국 사정을 가장 잘 아니까 상부의 신뢰가 든든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김준호 소령과 주고받는 이메일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폴란드는 어떻습니까? 한국이 그립지 않으세요? 어느 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카타지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죠. 당신이 그곳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2023년 여름, 저는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35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한 거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상부는 만류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스톨라레크 소령이 한국에 가면 양국 군사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참모총장의 격려가 힘이 됐죠. 저녁식 날 많은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야체크. 브로니스와프 대령의 악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2023년 가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닌 이민자로서였죠. 김준호 소령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체크. 반가운 재회였죠. 이번엔 영원히 머물 겁니다. 제 대답에 김소령이 활짝 웃었습니다. 항공 컨설팅 회사 취업은 순조로웠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부족했지만 전투기 조종 경력과 양국 공군에 대한 이해가 강점이었죠. 당신 같은 인재가 꼭 필요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역할은 한국 항공 기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동유럽 시장 개척에 주력했죠. 폴란드 공군 출신이 한국 전투기를 추천하니 신뢰도가 높습니다. 주말엔 한국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체크입니다. 서툰 한국어지만 한국인들은 격려해줬죠.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놀라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치안의 안전함, 대중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빠른 인터넷. 폴란드보다 살기 편한 것 같아요. 아내도 만족했죠. 특히 의료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이 이렇게 철저하다니. 첨단 장비와 꼼꼼한 검사에 감탄했죠.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야체크 씨, 오늘 회식 있어요. 같이 가요. 한국의 회식 문화에도 금세 적응했죠. 이제는 소주도 제법 마실 수 있습니다. 2024년 FA52 폴란드에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술 자문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죠. 스톨라레크, 내가 옳았어. 옛 동료들의 반응이 뿌듯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의 한국 파견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더군. 후배들의 변화된 인식이 기뻤죠. 내가 미리 경험해서 다행이야. 한국에서의 삶은 나날이 안정됐습니다.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했고 딸 마리아도 한국 학교에 잘 적응했죠. 아빠, 저 한국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주의 유구한 역사, 강원도의 설경. 볼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죠. 특히 한국인들의 정이 좋았습니다. 이웃들은 항상 반찬을 나눠주고 명절엔 떡을 돌렸죠.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사촌이잖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체코 등의 T50FA50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죠. 야체크 이사님 덕분입니다. 승진과 함께 더 큰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2025년 현재 저는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조만간 귀화 신청도 할 예정이죠. 이제 당신도 거의 한국인이네요. 동료들의 농담이 진담으로 들립니다. 가끔 폴란드가 그립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으니까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얼마 전 김준호 소령이제는 중령입니다를 만났을 때 그가 말했죠. 야체크, 당신은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가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 새로운 사명이죠. 매일 아침 남산을 바라보며 출근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나라에서 저도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폴란드 공군 조종사의 선입견이 존경과 사랑으로 바뀐 것처럼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인연이 땅에서 뿌리내린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이야기입니다.